안녕하십니까. 열린 JTV 서주영입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지진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국민안전처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이에 대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결되는 재난 보도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JTB는요,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제공해야 하는 아침 뉴스의 개선 방향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시청자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김규남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전주세관 박용덕 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JTB 전주방송 취재 1팀장이시죠. 김철 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린 JTB에서는요, 아침 뉴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위원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좀 선정하고 그에 대한 또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이사님.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그런 뉴스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오식도에 20년 동안 그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고충을 보도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요? 네, 저도 우리 김 의원님과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이 지역의 그 속속들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도한 내용들이 매우 인상 깊었고 또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청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하나 더라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졌다라는 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는 김철 취재팀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침 뉴스가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JTB 아침 뉴스는 먼저 밤새 일어났던 사건, 사고 소식을 주요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날 8시 뉴스 가운데 방영된 주요 뉴스, 이 가운데 리포트를 4개, 그리고 단시를 4개가량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군 뉴스와 알림마당을 방영하고 있는데요. 시군 뉴스는 각 시군에서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알릴 만한 뉴스를 저희가 선별하고 있고, 알림마당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CG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 뉴스를 좀 전달하고자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좀 뉴스를 이제 시청하시면서 모니터 해보시면서 좀 아침 뉴스를 시청하면서 이런 점이 참 아쉬웠다라는 점이 있으면 좀 꼽아주실까요? 먼저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난 10월 12일 방영한 뉴스 중에 2살 어린이가 어떤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전북대 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검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제한된 방송 시간의 어떤 한계에 있긴 합니다만 권역응급센터의 지정 제도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대 병원 한 곳에 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취소 시 도민들의 어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오히려 타 지역에 전전해야 하는 그런 더욱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역이 취소된다면 그 지역에 새로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네, 더욱이 익산 원광대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기는 했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현재 전북 지역의 종합병원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한 2, 3분이라도 화면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면 물론 지정이 취소됐을 때의 파장도 예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 의원님은요? 저는 조금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 뉴스라고 하는 그 어떤 한정된 시간 그리고 그 특정한 시간 그 시간에 저녁 뉴스와 다른 이 아침 뉴스의 특성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그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물론 저녁 때 주요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하루를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사안이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날 방송을 보고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조금 더 알차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도 이제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또 생각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를 또 꼽아주셨어요.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전북대 응급의료센터의 2살 난 아이 사망 소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뉴스는 서울의 한 중앙뉴스가 제보를 받아서 전국에 방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보를 받지 못한 전주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은 이 뉴스를 처음에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JTB는 이후에 전라북도의 응급의료센터가 전북대병원 단 한 곳밖에 없고 따라서 원광대병원이 나중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만약 전북대병원이 이런 상황에서 취소가 된다면 다른 응급 환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걸 방송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저희가 제보를 받지 못해서 이제 좀 이렇게 누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후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며칠 뒤에 바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침 뉴스에서 저희가 서울 중앙과 달라서 이렇게 저녁 뉴스와 차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조간 신문을 보면서 혹시 저희가 빠뜨린 뉴스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체크해서 시청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8시 뉴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루를 결산하고 아침 뉴스는 하루를 여는 뉴스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8시 뉴스에 비해서 아침 뉴스가 좀 상대적으로 소재가 좀 적다. 이러한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JTB 8시 뉴스 아침 뉴스의 차별점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침이니까요. 그날 하루에 일어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하루를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니까요. 저녁 뉴스라면 하루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감하는 특성이 있겠고 아침 뉴스라고 한다면 준비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볍게는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회사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소 원론적이지만 아침 뉴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런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요? 네, 저는 똑같은 맥락인데 아침을 여는 아침 뉴스니만큼 첫째 이쪽이 지역 방송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시군 소식을 좀 더 상세하게 보도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말미에 기상 예보가 있는데 그 기상 예보 또한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이쪽은 우리 전북도는 어떤 산악지대와 해안지대, 네. 그다음에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블록화해서 권역 단위로 이렇게 이 기상 예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농민들이 시설물 관리나 농작물 관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예방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가뜩이나 요즘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좀 양질의 기상 예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전북 지역에 특화된 그런 거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요? 네. 저희가 사실 그 저녁 8시 뉴스와 아침 뉴스를 차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밤새 그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국제 뉴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는 그 국제 뉴스와 그 사건, 사고 총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서 기자들이 밤새 일어난 그 새로운 사실을 체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 예보됐다가 유보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하실까 봐 아침에 바로 이를 처리했고요. 얼마 전에 그 태풍 차박 피해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가 경상도 위주로 많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시청자들이 태풍에 큰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가 아침에 잇따라 두 꼭지를 편성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그 전북 현대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이 역시 그 전날 8시 뉴스에는 볼 수 없었고 밤새 일어난 그 일종의 그 새로운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뉴스에 이를 처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 뉴스와 날씨의 경우 저희가 늘 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시군 뉴스는 저희가 그 2000년대 후반 가장 먼저 도입한 뉴스이긴 한데 이 부분에 그 시청자들이 그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고 날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새롭게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시청자의 관심이 큽니다. 가령 뭐 열대야도 있고 눈 피해도 있고 그런데 봄이나 가을 경우에는 그 날씨에 큰 변동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날씨 뉴스를 좀 짧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청자들의 그 요구대로 저희가 날씨 뉴스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보도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는 참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상파 그 3, 4의 아침 뉴스를 한번 좀 비교해보는 그런 순서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사와 비교를 해서 전주방송 아침 뉴스만의 그런 장단점을 한번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숙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침 방송은 일단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을 여는 그 장면들이 네. 그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그 아침을 분주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 시시각각의 변화들을 그 방송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전주방송의 경우에는 그런 점은 조금 그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모습, 아침에 그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점에서 좀 약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칫하면 이거 자꾸 단점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그 아침을 여는 그런 장면 속에서 가령 인사를 나눈다거나 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그 방식에서 그 표정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그런 방송으로 다가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을 열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그 생생한 표정들이 살아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조금 성급한 요구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영희는요? 네, 저는 좀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방송사마다 이제 약간 특색은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저희 전주 JTB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딩 진행 방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 투사는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 방영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KBS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뉴스 광장과 930 뉴스 아침 뉴스 두 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MBC와 우리 이제 전주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방송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MBC의 경우에는 약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그 시간을 할애를 했고 특이하게 이제 그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이 책임 그런 거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화 방송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좀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KBS의 경우에 1분 40여 초 정도 뉴스 진단 코너를 두었고 MBC도 월요일에는 논평과 타 지역 소식을 약간 언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딱히 뭐가 조금 부족하다, 괜찮다라게 아니라 다 흡사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전주 JTB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진행 방법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아침을 여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역동감을 좀 주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재를 조금이라도 더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돋보였고 소재 또한 시의적절하게 잘 선택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각 위원님들이 이제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또 이에 대한 또 의견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침 뉴스의 생동감은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이 다양한 소식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의 경직감을 없애도록 역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방송사는 KBS 같은 경우는 아침 뉴스가 있고 930 뉴스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JTB 같은 경우는 아침 뉴스가 있고 대신 12시 20분에 지역 뉴스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그래서 두 꼭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타 지역의 다른 방송의 논평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논평을 아침에 방송하는 방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아침 뉴스의 편성 시간이 13분가량으로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논평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뉴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논평은 쓰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타방송사와의 차별을 위해서 역시 새로운 뉴스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구간 때문에 그동안 전북도민들이 2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부분은 이미 잘 알려진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내용을 저희 기자가 수치화해서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익산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2년 전에 익산시가 하수 슬러지 공사를 중단하면서 약 7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익산시가 이 가운데 50억 원을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전직 시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이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침 뉴스를 타사와 또 차별하는 데 힘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생동감 있는 뉴스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JTB는요,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JTB 전주방송 프로그램의 또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아침 뉴스의 개선 사항과 또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할 그런 분야나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겠는데요. 이제 또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열어가고 실현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뉴스라고 한정하지 않고 그냥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지역 언론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밀착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치나 경제와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니까요. 다들 다루고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사회 빈곤층이라든가 혹은 문화적인 거, 지역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정보가 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침 뉴스다 보니까 이제 밤사이 사건 사고 위주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지난 10월 10일 날 보도했던 버스 노선로 같은 버스 노선로를 첫 헤드 뉴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바로 그러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시사성 있는 제도들을 좀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평상시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챙길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조금 시사성 있고 새로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이슈거리들을 좀
많이 좀 다뤄졌으면 합니다. 네. 김철 팀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아침 뉴스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시청자들에게 그 꼭 필요한 뉴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의 벗은 오선 같은 그런 뉴스를 발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뉴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건 사고 소식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실을 또 챙김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열린 JTB 오늘 아침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의견 주신 것들 잘 수렴해서 앞으로 공정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두 위원님들 또 그리고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요, 공정하고도 정확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B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